희선 씨 때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드디어 제 문제 나왔네요. 아, 나왔나요? 네, 드디어 제 사연 문제 보내주셨나요? 나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한 방에서 네. 같이 네, 잠을 자요? 한 방 한 침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온 가족이? 네. 그러니까 우리 방 많은 집이 필요가 없다니까. 태연이는 저랑 지금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고요. 네. 아빠는 각방? 아, 따로 방을 쓰고 본의 있어요. 아니게. 본의 아니게. 네. 지우 아빠는 다행히 언제까지 내가 지우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잘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오늘 네.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네. 그때 이렇게 한번 반응해 주세요. 나는? 그럼 나는? 네 맞아요. 네. 아기를 키우시면서 오늘까지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 누워. 셋, 둘, 하나. 번지! 초보맘 다이어리에 보내주신 사연이 오늘도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8살, 5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희선 씨하고 비슷하시네요. 요즘 제 고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이들과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제 침대에서요. 8살 첫째는 제 손을 만져야 잠을 자고 5살 둘째는 머리카락을 만지며 잠이 드는 버릇이 있는데요. 잠들 때까지 두 아이들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건 뭐 침대 감옥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아이들 몸집도 점점 커지고 잠버릇도 험해서 자다 보면은 침대 모서리에 매달려 있는 저를 발견하고 합니다. 저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자, 우리 아이들과 제 침대에서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라고 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유, 어렵네요. 사연 읽는 동안에 네. 세 분 격하게 고개를 네. 끄덕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은 아이 둘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희선 씨 때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때요, 희선 씨 때는 지금? 드디어 제 문제 아, 나왔네요. 나왔나요? 네, 드디어 제 사연 문제 보내주셨나요? 나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한 방에서 네. 같이 네, 잠을 자요? 한 방 한 침대에서 함께하고 온 있고요. 가족이? 네. 그러니까 우리 방 많은 집이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들도 생기니까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랬는데 실제 보면 한 방에서 다 자고. 네, 맞아요. 네. 어때요? 잠잘 때 이런 고충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네. 아하. 하나도 안 빼놓고. 그래요? 네. 특히 둘째 아이는 에게 저의 그 애착 팔뚝이 필요해요. 아, 이 팔. 이 계속 아기가 팔을 만지면서 자기 때문에 네. 저도 똑같은 고민이 또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다 보면 침대는 넓은데 첫째 있을 때도 1 빼기 1이라고 하잖아요. 침대 가장자리에 엄마가 칼잠을 자고 엄마 아하. 아빠가요. 아이가 가로로 질러서 자고. 아우, 피곤해. 예, 어느 날은 머리마저도 밖에 떨어져 있는 야. 그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요. 오. 네, 힘드시죠. 아이가 그러면 엄마 희선 씨는 엄마 팔을 만져요? 네, 팔을 만져요. 그게 참 아기 때 돌 전에부터 만지기 시작했는데 수유할 때 한쪽 팔만 만지니까 한쪽 팔 혼자 거칠어지고요. 여긴 매끈매끈한데 한쪽은 거칠어져 있고 막 그렇죠. 이렇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만져주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바꿔야 돼. 아유, 얘는 뭐 번갈아. 태연이는 어때요? 지금 자랄 때 아직 그래도 아직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겠죠? 아무래도. 네, 태연이는 저랑 지금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고요. 네. 아빠는 각방? 아, 따로 방을 쓰고 본의 있어요. 아니게. 본의 아니게. 네. 예. 네. 언제쯤 좀 태연이가 지금 사연에 보내주신 엄마처럼 따로 좀 방을 좀 썼으면 애를 좀 1차 독립이죠. 독립을 좀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 언제쯤? 저희 태연이가 안 그래도 아빠가 네. 자기 혼자 방을 쓰다 보니까 외롭겠다. 나는 호래비가 아닌데 왜 나한테 호래비 냄새가 나냐면서 냄새까지 어머 짠하다. 그래서 이제 방을 같이 쓰고 싶다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태연이를 이제 수면 분리를 조금 하려고 저희 침대 밑에다가 범퍼 침대를 설치를 해서 아기를 거기다가 하루 재웠었어요. 네. 근데 저희 태연이가 아무래도 좀 아직 어리고 잠기가 좀 밝다 보니까 또 자다 보면은 또 쪽쪽이가 빠지면 쪽쪽이를 찾아서 좀 깨기도 하거든요. 시도 중이다. 아니요. 시도를 했었어요. 아, 포기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접은 상태. 네. 예. 아무래도 그래요. 아직 어려서. 네. 자, 그리고 우리 수연 씨는 어때요? 지우가 좀 지금 잠을 따로 자고 있어요? 아니요. 아하. 네 저희 집도 같이. 네 아빠하고 다 같이 한 방에서 매트만 2개를 놓고 다 같이 잠을 자요. 네.
아빠 반응은 어떻습니까? 6살인데. 지우 아빠는 다행히 언제까지 내가 지우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잘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다행히 지금 이 시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다행이라고 그래야 긍정- 되는데. 네. 그럴 때 네. 다음번에 오늘 네.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네. 그때 이렇게 한번 반응해 주세요. 나는? 그럼 나는? 네, 맞아요. 네, 한번 왜냐하면 아빠도 약간 섭섭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엄마 입장에서도 아니 애 다 클 때까지 언제까지 지금 왜 우리 시간은 없는 건 거지. 교수님 아이들이 지금 잠자는 거 지난번엔 네네. 그 수면의 양 때문에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장소의 문제가 네. 장소와 이제 애착에 그렇죠, 관련돼서 그렇죠. 예. 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렵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는 사실은 빨리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수면 분리는 아이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수면 분리할 때 주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거든요. 근데 미국의 부모님들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사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가족 중심이고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가족의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잠자는 것만 미국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독립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미국 드라마를 너무 봤어. 우리가. 네. 그 부분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이들도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분리를 대부분 어느 때 하느냐면 대소변 가리는 시기 때 해요. 어허. 대소변 대부분 몇 개월에 가리세요? 한 20개월 정도 때 잃어버리셨죠? 네. 20개월. 네네. 예. 20개월 이후부터 이제 대소변을 가리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항문기라고 하고 항문기 왠지 네네. 와닿네요. 항문기. 예. 예. 우리가 이제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외부에서 암만 벌리면 엄마 아빠 할머니가 막 다 쓸어 담아 먹여주지만 응가라고 하는 거 똥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내 힘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생산품이고 신상이에요. 아하. 네, 그때부터 내 물건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독립심을 갖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수면 분리는 그때가 그래도 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적기성을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 보면 그 어둡고 그다음에 그 공포스럽고 불안한 그런 껌껌한 그런 세계를 누군가가 같이 엄마의 스킨십을 하고 애착물을 갖고 잔다는 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편안한 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부모 입장에선 너무 힘들죠. 힘들죠. 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희선 씨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몸을 만지고 네. 또 우리 나래 씨는 태연이가 쪽쪽이에 의존하는데 지우는 뭐에 네.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요? 애착 물건? 지우는 애착 베개가 있어요. 아, 베개. 네, 네. 네. 애착 베개가 있어서 네. 그 베개를 이렇게 품에 안아야 잠을 잘 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 뭐 여행 갈 때도 항상 가져가고요. 음. 트렁크 안에 맞아요. 반을 베개로 채워서 가요. 네. 네. 그게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 그 정도예요? 네, 한 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예. 네, 네. 제가 이제 친정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하고 같이 갔다가 깜빡 잊고 잊어서는 안 돼 애착 베개를 두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자기 베개가 없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지우가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하고 영상 통화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아이고. 우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당장 갖다 주신다고 이제 손녀가 우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울다가 지우가 엄마 그러면 내가 도화지에 베개를 똑같이 그릴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도화지에 그 토끼 모양이에요 베개가. 예, 예. 토끼 모양으로 똑같이 베개를 그려서 머리맡에 두고서야 잠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와. 우와. 아니, 근데 네. 아이들이 네. 이렇게 뭐 엄마 몸 뭐 이런 거 뭐 이해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게 지우처럼 네네네. 베개에 대한 네. 이 애착 네. 요건 또 사람에 대한 애착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그냥 계속 방치해둬도 되는 네,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아. 지우는 베개지만 예. 애착 대상물은 아이마다 다 달라요. 네. 저희 현장에 가보면 속삭개 있죠. 네. 속삭개 갖고 오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로버트, 어떤 아이는 또 엄마 머리 핀. 핀. 네, 뭐 아이들마다 애착 대상물은 다 달라요.
얘는 애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서적인 유대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는 엄마하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서 편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를 대신해서 찾는 게 바로 애착 대상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건데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착 대상물을 찾는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혼났다거나 엄마 꾸중 들었다거나 그러면 얘랑 같이 내가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어도 얘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거거든요. 안정감을 불러오는. 네, 그래서 찾게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엄마 있을 때는 안 찾다가 네. 잘 때나 아니면 교육기관 갈 때는 굉장히 심하게 찾고요.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자기 옛날 신발 질질질 끌고 와서 그거 물고 있는 애도 있어요. 신발을 물어요? 네. 크게 내라 아니네요. 네. 야, 그래 아니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애착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물건 뭐 엄마 옆에 있어야 되고 또 한 방에서 온 식구가 다 같이 자고 이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심하게는 뭐 취학 이후에도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모여 자는 집도 있는데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은 엄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빠일 수도 있거든요. 아빠들의 반응들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요. 어때요, 희선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침대도 새로 사고, 근데 네. 사실은 아빠가 뭔가 서운한 것보다는 이제 제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아니까, 불편하니까.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아기를 이제 분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침대도 새로 사고 이렇게 네. 해봤는데 그 방에서 잘 재워도 새벽에 달려오는 거예요. 자꾸. 엄마 나 무서워 같이 자. 그럼 알았어 하고 다시 그 방에 저랑 첫째랑 가서 자다가 재워놓고 다시 또 제가 오잖아요. 또 엄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왕복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가 진짜. 포기 네. 조금 더 크고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우 같은 경우에 지우 아빠 반응은 어떠세요? 아무리 뭐 네. 즐겁다고 해도 마냥 그렇게 행복한 가정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네, 예. 물론 아이하고 같이 자면은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좀 깨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제 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음. 저희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은 지우가 이제 뭐 형제 자매가 없다 보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 혼자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학교 들어가면 네 취학 이제 네, 학교 그것도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아이들한테 지금 6살이니까 네. 너가 이제 초등학교 되면 언니지. 네, 네. 그럼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혼자 잘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방법 같네요. 앞으로 미래를 예고편도 들고 그다음 자기 계획을 좀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우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 몇 예. 번. 네. 지우야, 지우는 언제 혼자 잘 수 있어? 그랬더니 나 학교 가면 혼자 잘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 뒤로는 안 돌아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부모 품을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이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선전포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너무 원하는 대로만 해주다 보면은 버릇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밀어놓고 있지만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빠지던가요? 어때요, 희선 씨? 제가 일부러 8살 때 좀 늦을까봐 7살이 되면 할 거라고 계속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새해가 맞았을 때, 네. 넌 7살이고 이제부터 학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약속했지 하고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셨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지금 나이 차이가 있는 딸아이와 아들아이잖아요. 네. 7살이 돼서 선영이는 따로 재우고 그럼 둘째는 또 데리고 자면 큰애가 엄마가 이제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이제 따로 자라고 하고 거기서 는 상실감 같은 거는 못 느껴보셨어요? 그럴까봐 둘째를 누나한테 보냈는데요. 네. 둘이 손을 잡고 같이 새벽에 걸어오더라고요. 자기들도 고민 많이 했네요. 손잡고 그렇게 걸어오는 거면 지들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굉장히 불쌍해요. 네. 이런 경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쏙 물러가지 못할까 이럴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왔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큰 아이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동생 데리고 왔어. 근데 그럼 잠결에 그럼 엄마랑 같이 잘래? 아니면 다시 엄마가 도와줄까? 하고 잠깐 잠결이지만 좀 물어보세요. 무작정 받아주기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엄마랑 같이 잔다든지 아기가 뭐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래 동생 데리고 가서 자. 오빠랑 같이 자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하면서 동생이 자고 싶대. 그러면서 자기도 은근슬쩍 온다 그러면 그래 어서 와. 그럼 오늘 같이 자자 하고 나머지 시간 잠을 좀 재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받아주고 내일은 그러면 둘이서 자는 거다. 이렇게 좀 아니, 확답을 받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오늘까지만이야. 내일은 니네들끼리.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기를 키우시면서 오늘까지만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 누워. 셋, 둘, 하나. 번지! 뛰어내리나요, 침대에서? 또 카운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만이야가 아니라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 오히려 잘하는 거를 좀 칭찬해 주셔서 응원을 좀 해주시라. 네네네. 칭찬할 때 어머님들이 꼭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잘한 거는 그때그때 칭찬 아끼지 말고 하세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넌 정말 오빠야. 너를 낳으면서 엄마라는 이름이 얻었는데 너무 기뻐 이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엄마라는 이름은 큰아이가 가져온 거잖아요. 네, 누구 엄마. 감동스럽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보 부모들의 48%가 바로 이 아기 수면 문제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고민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질 좋은 수면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질 좋은 수면을 해야 아이들도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예,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의 육아를 위해 오늘도 잘 자요. 예, 충분한 수면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초보맘들이 꿀잠 자는 그날까지 저희 초보맘 다이어리는 계속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번지!